가압승계의 두 길, 주식증여 특례와 가압상속 공제. 정답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결정 자체를 미루시면 답은 사라집니다.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는 두 제도 모두 조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대상 업종의 축소, 경영기간의 확대,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 부동산 면적 제한 등 공제 금액이 재검토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구조적 장단점과 어떤 회사에 어떤 길이 맞는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카드도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증여 특례는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주식을 미리 넘기는 길입니다. 일반 증여세보다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지만 일정 한도까지만 이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압상속 공제는 사망 시점에 주식을 상속하면서 큰 폭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한쪽은 통제 가능한 미래, 다른 한쪽은 통제 불가능한 시점의 큰 한방,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정답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주식증여 특례에 대한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치가 낮을 때 미리 넘기면 세금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의 경영 수업이 가능합니다. 지분과 함께 책임을 단계적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증여세 대비 낮은 세율과 분할 납부 옵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후관리도 가압상속 공제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한도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기간에 따라서 300억, 400억, 600억 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한 사후관리도 지켜야 하셔야 됩니다. 가압을 유지하고 지분을 유지하셔야 추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살아계실 때 넘기는 만큼 부모 세대의 통제력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향후 가압상속 공제의 합산 한도, 정산 이슈가 따라옵니다. 가압상속 공제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가압상속 공제는 상속 개시 당시 향후 돌아가시는 시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금을 납부해야 될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납부를 해야 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무무관 부동산이라든지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비율에 따라서 그 일반적인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사후관리가 매우 빡빡하다는 점입니다. 업종, 자산, 고용, 지분 모두를 묶어놓습니다. 최대 600억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이 또한 2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식증여, 특례, 가압상속공제 모두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업종에 대한 규제, 그리고 한도에 대한 규제, 경영기간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규제들이 붙을 것 같습니다. 2026년 7월 개정에 대한 5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업종의 축소. 임대업, 주차장 등 진짜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영기간의 확대. 현행 10년 이상 경영을 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의 연장.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7년, 10년이 될 연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압상속 공제 대상 업종 중에서 부동산 면적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제 금액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00억 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축소될지 가장 큰 변수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 자체보다는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줄이고 받은 후 관리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주식증여 특례나 가압상속 공제를 해야 될까요? 주식증여 특례가 더 적합한 케이스는 회사 가치가 아직 비교적 낮거나 자녀의 경영 의지가 높고 단계적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 가치가 이미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고 생전 증여로는 한도가 부족하고 자녀 승계 의지, 역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가압상속 공제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정답은 둘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은 증여 특례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가압상속 공제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자사주를 활용한 승계 전략이 폭넓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활용에 큰 제약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자사주를 맞는 카드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활용이 끝난 건 아닙니다. 회사의 자본구조, 주주 구성, 승계 일정에 따라서는 자사주의 매입, 소각, 처분이 여전히 가압승계의 보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주주 간 지분 정리, 일부 주주의 엑시트, M&A 등 특정 국면에서는 자사주 솔루션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를 처리하면 다 된다는 식의 접근은 끝났고 사전에 법률, 세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월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5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회사 업종이 개정안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시고 가치가 낮다 그러면 지금 바로 주식증여 특례를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증여 특례 개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세금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가압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을 우리 회사가 정말 지킬 수 있을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못 지킬 것 같다라면 다른 길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된다고 하게 되면 소급해서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증여 특례를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 현물투자, M&A 등 보조카드를 언제 어떻게 쓸지를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증여 특례와 가압상속공제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둘 중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가압승계의 핵심입니다.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에 두 제도 모두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예전 자료, 예전 상담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가압승계 진단부터 주식증여 특례, 가압상속공제, 자사주 현물출자 연계 전략까지 실행 가능한 승계 로드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